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남편 목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하다가 풀에 쓸려서 생긴 풀독이겠지 하고 며칠 동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피부과에 다녀왔는데요. 글쎄 대상포진이라는 저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농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초보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소하고 어렵고 고되어도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지, 그래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지 하고 참고 참았던 것이 이렇게 몸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서 대상포진까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대상포진에 걸릴 때까지 무리하게 몰고 갔던 것은 도시에서 살다가 연고도 없는 시골에 내려와 흔히 말하는 텃세와 그리고 부담스러운 시선과 관심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처음 해보는 농사일을 성공적으로 해보자는 의지가 너무 과해서 몸을 돌보지 않은 때문일 것입니다. 참 오늘 아침에 많이 속상하고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 투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습니다. 사는 것에는 정답이 없겠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삶이 행복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방금 제가 책 한 권을 막 다 읽었는데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김상현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딱 읽기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싹 덮어주듯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던 부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지요.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핀잔과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무기력해질 뿐더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들고 SNS에만 접속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모두 다 나는 지금 행복해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아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해외여행을 떠나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며 억울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버거워진 것일까? 내겐 왜 행복한 일들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찍어 놓은 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은 선과 같습니다. 길고 길게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은 선. 인생을 겪으며 어떤 선상 위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점들이 행복하고 하이라이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점이 하이라이트라면 그 점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만 보고 나의 일상과 비교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길고 길게 이어진 선 위에서 하이라이트처럼 찍힌 점들 이외의 일상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지금껏 이뤄낸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위를 판단하기 마련이라 둘 중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법이고 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과정을 믿으세요. 이를테면 남모르게 흘렸던 베개에 묻어있는 눈물, 땀 흘려 고생한 흔적을 담은 누렇게 변해버린 하얀색 티셔츠의 뒷면 같은 것들이요. 고작 남의 시선 따위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실을 기반한 사실일지라도 나는 어디서건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겪은 모욕이 근거가 있든 없든 나에게 수치를 줄 순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준거 기준에 합당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개념치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내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며 나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힘이 없는 것들일 뿐이니까요. 만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욕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진실된 것이라도 그들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수많은 사람과 상황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조차 나를 지탱할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에서 타인의 비중과 영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뭐뭐보다 낫길 바라는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의 정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결국 후회는 그것보다 나았던 선택, 어제보다 무난했던 하루, 지난번보다 괜찮았던 경기 등 비교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 있는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외됐을 테니까요. 수백만 전부터 이어온 인간 고유의 습성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만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한 상태일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이죠.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건강함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일에 푹 빠져있는 삶을 좋아했고 일로 얻어낸 성과의 뿌듯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해낸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이 진짜로 잘 됐을 때의 쾌감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살아야 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생겼으니까, 꿈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명분들이었죠. 하지만 스스로 다독이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 미루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로 여기며 놀고 먹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마감이라거나 콘텐츠를 발행하는 일, 미팅을 준비하는 일 등 끝까지 미루다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고 항상 턱 끝까지 차오른 마감 기한을 보며 다음부턴 진짜 미리미리 하자 생각만 하는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무엇이든 어려웠습니다. 명분은 자꾸 생겨도 천성을 이기는 데엔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타고나길 부지런해서 무언가를 미리미리 하거나 재빠르게 해내는 사람들에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태어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평소 원래 그렇다는 말을 싫어하긴 하지만 정말로 인간은 원래 계속해서 편하고 쉬운 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큰 돈을 벌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 가령 가만히 누워있거나 내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은 성공과 실패 두 기준에서만 본다면 실패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과 다르게 실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룹니다. 지금 하더라도 내일과 오늘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생각, 만약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우,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의 근본인 귀찮음 때문이겠지요. 조던 피터슨의 말 중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된다. 원치 않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일의 연속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테죠. 여기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 발전하고 잘 보이고 싶은 것. 선택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러니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나쁜 삶이다, 게으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 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를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지요.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김상현 작가님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에세이를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조금 들으시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감동이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